프로처럼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전문적인 사용자라면 구체적인 요청을 해야 되겠죠. 전문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또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프롬프트 스타일을 실험하기, 복잡성을 조절하기,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세 가지 방법들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 검색하시려면 리비전 GPT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프롬프트 스타일을 실험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든지에 따라서 그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식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오는 이유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할 때 하고 또 자세한 답변을 요구할 때 하고 다르게 사용을 하는 거죠. 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단계를 구분하고 그리고 구분한 각 단계별로 따로따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단계를 일단 구분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복잡성을 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언어, 쉬운 언어를 사용하면 설명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용어,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돼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심층적인 분석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어느 한쪽만 꼭 사용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물어본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측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꽤나 상세한 답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논의한다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향을 검토를 하자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식의 이제 언어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하나 더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강화학습 기술을 이용한 그 기술의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용적인 인공지능 챗봇을 위한 언어 모델의 구현 방식을 설명하라. 여기 지금 강화학습 작동 원리, 챗봇, 그 다음에 언어 모델 구현 방식 이런 각각의 단어들은 이 분야에서 그게 이제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용어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주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정의, 에이전트 행동, 그다음에 학습 과정이나 구현 방식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구별을 해서 따로따로 상세한 설명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학습 과정에서 탐색과 활용을 이제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구현 방식에서 시뮬레이션이나 실제 대화 데이터를 학습에 반영을 해서 이제 모델을 사전 학습시킨다.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죠. 이런 얘기들을 챗GPT가 답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쉬운 답을 간단하게 주고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한 답을 전문적으로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먹힐 때도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팁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은 필요해요. 세 번째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걸 아예 인정하는 걸 이제 명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측성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아직 연구 중인 주제, 불확실한 주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이 얘기를 프롬프트 안에다가 아예 박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답을 할 수가 없다. 미래를 예측해라. 답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기본 전제에 깔아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래 기술 트렌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라는 단서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 예측치를 제공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기술의 잠재적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10년 이내라고 기간을 한정해 줬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먼 미래 또는 아주 가까운 미래 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에 챗GPT 입장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10년 이내라고 확정해 준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자연어 처리가 더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의료 분야의 활용이 확대가 될 것이다. 뭐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10년 이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도 벌어질 일이라고 챗GPT가 이제 그 종합을 한 거죠. 이번 예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결국 이제 미래 모습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불확실성이 많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트렌드를 기반으로 지금의 이제 그 최근의 이제 흐름을 전제로 해서 그게 이제 뭐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용어를 사용을 해서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뭐 이제 재밌는 내용이니까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가 특히 답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구나.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구나. 그것 때문에 경제 구조도 바뀌고 노동시장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라는 건 뭐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정부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특정 답변을 만든 이유, 인공지능이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이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 연구들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 뭐 나도 그건 인정해.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알려진 건 뭐냐? 이게 이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답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중간 결과는 어떤 상태인지를 제공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커멘트가 프롬프트 안에 명확하게 이제 명시적으로 포함이 돼 준 거죠. 그래서 나온 답변을 보면 해석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다. 그리고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제한이 됐고, 그 다음에 여전히 도전 과제 및 미해결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이제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실전 팁을 이제 책에 있던 내용을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다뤘는데,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스타일을 간단하게든 또는 좀 구체적이든 이 여러 가지 스타일로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필요에 따라서 복잡성을 조절한다. 경우에 따라서 꽤 복잡하게도 쓴다는 거죠. 용어도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고 프롬프트 안에다가 써서 포함을 시켜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더 프로처럼 전문적으로 챗GPT의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3가지 정도를 짚어봤습니다.